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물론 이제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이 되는 것도 예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사실은 도표를 보면 한 17년, 18년도부터 오히려 이 중국 시장, 제가 항상 중국 시장과 항생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죠. 특히나 중국 시장하고 같이 커플링이 되는 모습이 사실은 5, 6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중국 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PPT를 딱 보면 자, 굉장히 아름답죠? 네. 상해입니다, 여러분. 상해고요. 지금 상해 봉쇄된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주 전에 일단 봉쇄가 됐고 자, 상하이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주택인데 다 막아놨습니다. 사람들이 못 다니게 지금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집을 막아놓은 거고, 자, 마트 보시면 지금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지금 뭐 폭동 전이다라는 얘기까지 일단은 나오고 있죠. 다행하게도 오늘 약간 조금 풀어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면 해제가 된 거는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중국의 현재 제로 코로나라는 이런 정책이 향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그럼 이 제로 코로나가 뭐냐,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로 코로나는요, 조금 넘겨볼게요. 자, 이분하고 귀결이 됩니다. 네, 시진핑 주석인데 올해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미국 중간선거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중간선거 있고 시진핑 3기 집권 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2018년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원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 연임까지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시진핑이 이거를 바꿔다 버렸습니다.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하고 자신이 3기 이상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을 자기가 일단은 바꿔서 올해죠. 올해 11월에 3기 집권에 들어가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제로 코로나랑 무슨 상황, 어떤 상관이 있고 지금 왜 이렇게 봉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잘 대처했다라는 그런 걸로 중국 사람들의 큰 인기를 일단은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에서 보시듯이 중국은요, 코로나가 제로여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꿈 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 작년까지는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을 그냥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네. 왜냐?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절이거든요. 자, 상하이를 봉쇄를 했습니다. 2주 전에. 2주 좀 더 됐죠? 몇 명이었을 때 여러분들 봉쇄를 했을까요?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정도 나왔을 때 그냥 다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5천만 국민 중에요. 자, 상하이 도시에만 2,500만 명 중에 2,000명 나왔다고 해서 봉쇄를 다 해버린 겁니다. 왜? 제로 코로나의 그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죠. 중국 내에서도 물류의 중심지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자, 이런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를 코로나 환자가 2,000명 나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봉쇄를 전면 다 해버린 거죠.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중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옆에 차트 보시면, 자, 이거는 뭐냐면요. 상하이하고 중국 전역과 상하이의 합친 값인데요. 상하이가 지금 중국 전역 코로나 환자의 90%를 일단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생각은 뭐냐면 상하이만 봉쇄를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 다 막아버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 지도를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가 이제 상하이입니다, 여러분. 자, 상하이 주변에 우리나라로 치면 시도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의 시도가 있는데 이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이 상하이를 포함해서 이 시도에서 나오는 GDP가 중국 GDP의 추정치입니다만 최대 34%, 최소 24%, 그러니까 24%에서 34%의 GDP를 차지하는 곳들을 봉쇄를 한 거죠.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중국 화물차 운송 지수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단편적으로. 자, 보십시오. 파란색이 상하이거든요. 자, 상하이의 운송 지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죠. 거의 운송이 마비 상태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마트에 물건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집 밖으로 거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마트에 가서 장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배달을 시키죠. 뭐 배달퉁 뭐 이런 걸로 배달을 시키는데 그 배달을 하는 그 배달 라이더들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CPR 검사를 전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CPR 검사까지 전부 다 마친 인원들이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인원들의 수가 10,000명 정도입니다. 자, 상하이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2,500만 명입니다. 그중에 10,000명이 배달을 뛰고 있으니 어떻게 되죠? 지금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밖에 못 나가서 굶어 죽겠다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 거죠. 자, 운송이 마비되고 물류가 지금 마비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공급망 차질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온 건 뭐냐면 제로 코로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상하이에서 확진자가 안 나와요. 그럼 폐쇄 풀겠죠. 공급망이 제대로 간다라고 치면 바로 내일. 자, 모레 만약에 확진자가 또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그럼 거기 다 폐쇄입니다, 여러분. 예. 시진핑이 11월까지 집권하기 전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라는 이 개념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공작회의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대기업들, 정말 뜨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힘으로 누르고 있죠.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면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다? 최소한 시진핑이 11월에 집권할 때까지는 이 제로 코로나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정말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당장 내일 상하이가 풀린다고 해도 모레 확진자가 나오면 또 폐쇄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제로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제가 저번 주에 가져온 거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미국 지수를 지금 커플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대중국의 제조업하고요 물류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실은 차질을 빚고 있는데 공급망이 둔화가 되면서 이게 더 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거의 60% 이상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못 갑니다. 예. 최종 생산재까지 최종 생산재로 만들어져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루트가 다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에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3개월 이상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다. 제가 이거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요. 수출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적자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네, 리튬 값이요. 리튬 값이 2년 새에 12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제재 아닌 제재를 하고 있죠. 장기 계약이 아니라 어떤 원재료에 대해서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하고 있어요. 왜냐? 상품 값이 계속 뛰니까. 원자재 값이 계속 뛰니까 1년 단위,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지 않고 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3월에는 100이었던 게 4월에는 200이 되거든요. 당연히 월 단위로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류비와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1월까지는 제로 코로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그 인플레이션과 우리 필립스 곡선을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의 가장 큰 문제점 일단은 지금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적으로 푸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빨아들이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런데 유독 중국만 지금 돈을 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총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일단은 있는데요. 이것만 쉬운 거니까 간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 곡선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급이 마비가 되고 공급이 줄어들면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일단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있던 물가가 이 정도인데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자, 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제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수요 곡선, 이 수요 곡선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올랐던 물가가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내려온다. 자, 그러면 세계가 이런 상황인데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 상황에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다시 떨어뜨려야 물가가 잡히는데 이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저번 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돈을 옥죄는 겁니다. 수요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산출량이 줄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 자, 그러려면 중국은 어떤 정책을 써야 되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럼 중국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올립니까? 아니요. 금리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스태그 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경기는 안 좋은, 실업률은 높은 이런 스태그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국의 어떤 이슈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운을 띄워드리고 차후에 경기 상황 보면서 중국의 경기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